안녕하세요. 오늘의 어시 김태형입니다. 자, 오늘은 A2A와 MCP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을 위해서 기초 개념을 한번 잡아보고요. 그리고 개발자 분들을 위해서 실제 샘플 코드도 돌려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개발까지는 하고 싶진 않고 좀 더 세부적으로는 한번 실습을 해보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서 노코더 분들을 위한 어시억스를 활용해서 A2A와 MCP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인을 위한 A2A, MCP 개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2A는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프로토콜의 약자고요. 구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모지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 로봇, 여기서 에이전트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와 에이전트가 상호 협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약속이 있어야겠죠. 그 약속을 우리는 A2A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MCP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인데요.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MCP는 에이전트가 도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통 규격으로 만들까에 대한 고민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2A와 MCP는 같은 레벨에 있는 프로토콜이다라고 이야기보다는 A2A는 에이전트 간에 어떻게 소통할까? MCP는 에이전트와 도구 간에 어떤 식으로 소통할까?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LLM 모델을 여러분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챗GPT나 클로드, 구글 제미나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은 쉽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시웍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시웍스는 총 4가지 기능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툴을 보도록 할게요. 이 툴에다가 우리가 LLM, API, MCP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LLM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GPT-4 미니나 또 캔 모델, 그 외에도 여러 가지 LLM 모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테스트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테스트 LLM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테스트가 생겼는데요. 우리가 LLM 모델에는 프롬프트 입력받아서 응답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프롬프트라고 지칭을 했고요. 이 밑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는 한영 번역 전문가이다. 아래 한글에 대해서 영문으로 번역해줘. 한글. 나는 오늘의 어시의 김태형입니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하기 이렇게 누르면 I am 김태형, today assistant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입력받아서 응답을 쉽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조금 더 구분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 한영 번역을 계속 쓴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안 바뀌겠으나 이 부분이 사용할 때마다 바뀌겠죠. 근데 바뀌는 부분이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사용하기가 좀 불편할 겁니다. 한글을 밑으로 뺐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이 한영 번역을 계속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저장을 해두고요. 저장해두고 그 다음에 한글이 번역하고자 하는 한글이 그때그때 바뀌겠죠. 그래서 오늘은 A2A와 MCP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we will take a look at A2A and MCP 이렇게 잘 나오네요. 자, 이와 같이 프롬프트 입력받아서 응답을 얻는 거. 요거는 우리가 단순히 우리 LLM 모델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이 LLM을 활용해서 텍스트를 입력하고 텍스트를 얻고 이런 방식을 많이 활용했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구를 LLM이 대신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파일을 다룬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행위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사람이 수동으로 많이 해야죠. 자, 거기서 우리가 에이전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이 에이전트한테 뭐 파일을 찾아서 읽어서 관련된 내용을 뭐 요약서를 작성해줘 라고 이렇게 요청한다면 이 에이전트 안에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 탑재되어 있어서 사용자 요청 사항에 맞게끔 적절한 도구를 활용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이 에이전트가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오픈 API나 또 직접 호출하거나 뭐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점은 자,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람이 도구에 맞춰서 활용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 중간에 이런 대규모 언어 모델이 탑재된 에이전트가 있기 때문에 자연어로 말하듯이 요청하면 이 에이전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도구들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사용자한테 줄 수 있다라는 점이 발전된 거죠. 네, 이때 필요한 프롬프트 기법이 COT, 미라클, 리액트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 되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욕심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인터넷 검색 도구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에게 인터넷 검색 도구를 연결하면 이제 이 에이전트는 파일도 읽고 쓰고 또 인터넷 검색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도구를 계속 늘려 나가다 보면 이 에이전트는 도구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도구 선택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에이전트가 도구를 선택하는 그 원리를 보면 이 도구마다 도구에서 제공해주는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러한 설명서를 읽어보고 이 사용자 요청 사항이 왔을 경우 사용자 요청과 가장 알맞은 도구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설명서가 엄청 많은 경우 또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될지 좀 헷갈리게 되겠죠. 게다가 선택을 했다면 또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에 대응하는 파라메타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도구가 많아졌을 경우 그것도 쉽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처음에는 이 도구 설명을 이렇게 받아서 이해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도구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또는 도구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에이전트가 알고 있던 도구 설명서랑 바뀐 도구의 설명서는 또 다르기 때문에 어, 기존대로 사용했다가 제대로 동작이 안 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버전의 문제로 도구를 적절하게 활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도구들과 에이전트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코딩을 했다 치면요. 다른 에이전트가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거나 또는 이러한 도구들이 여러 에이전트한테 사용하기에는 규격이 서로 맞지 않다면 사용할 수가 없겠죠. 이런 식의 세 가지 문제를 제가 언급했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해결하고자 나온 것이 바로 MCP입니다. 자, MCP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토콜을 통해서 MCP 클라이언트랑 MCP 서버가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MCP 클라이언트는 에이전트에 붙어져 있습니다. 우린 이건 MCP 호스트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러한 MCP 호스트에는 MCP 서버와 매칭되는 MCP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MCP 서버는 여러 개의 툴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CP 서버가 만약에 파일을 다룬다라고 하면 파일을 다루는 MCP 서버,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한다라고 하면 인터넷 검색하는 MCP 서버, 이런 식으로 여러 MCP 서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방식이 이전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경우 에이전트가 시작할 때 나에게 설정된 MCP를 확인합니다. 확인하면 어떤 MCP 서버랑 연결해야겠다 이렇게 알게 되고요. 파일 관리하는 MCP랑 연결해야겠네 라고 해서 MCP 서버랑 통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필요한 도구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고 이때 도구 설명서를 쭉 가져오게 되면서 이제 이 에이전트는 파일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해당하는 도구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 검색하는 MCP 서버가 있다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 MCP 서버랑 통신을 해서 인터넷 검색할 때 필요한 도구들의 목록을 가지고 와서 설정하게 됩니다. 자, 이 방식은 이전에 미리 설정된 거와 다르게 시작할 때 MCP 서버한테 필요한 도구 목록을 계속 가져오기 때문에 항상 최신화된 도구의 목록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도구가 변경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전 방식 같은 경우에는 자, 도구가 변경이 일어나면 이쪽 에이전트도 수정이 필요한데요. 자, 이 방식은 이쪽 도구가 업데이트 되더라도 자, 에이전트가 시작할 때 다시 그 도구의 목록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쪽은 수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 MCP를 기준으로 에이전트와 도구의 목록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서로 분리되어 있어서 이쪽이 업데이트 되더라도 여기에는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게다가 MCP라는 프로토콜이 공통 규격으로 됐기 때문에 자, 앞의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묶어두면 다른 에이전트가 이걸 또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세부 스펙이 다 알아야겠죠. 하지만 MCP라는 것으로 우린 통일했기 때문에 쉽게 다른 에이전트가 MCP 서버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 에이전트가 MCP 규격만 맞춘다면 이런 MCP 서버를 그대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MCP 서버는 여러 에이전트한테 활용이 되고요. 이렇게 또 이 에이전트는 또 여러 MCP 서버를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매칭되는 그러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점 하나가 해결이 안 됐죠? 바로 도구가 늘어날 경우 에이전트는 부담이 점점 늘어난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메일을 보내는 도구를 연결한다라고 봤을 때 벌써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파일도 관리해야 되고 인터넷도 검색해야 되고 또 메일도 보내야 되고 그러면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는 그러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에이전트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이 에이전트는 이메일만 보내는 그런 에이전트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에이전트가 선택해야 될 도구의 개수가 우리가 제한을 둘 수 있어서 도구가 늘어남에 따라 생기는 부담은 줄일 수 있겠죠.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파일을 관리할 때나 인터넷 검색할 때는 이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이메일을 보낼 때는 또 이 에이전트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적절한 에이전트를 선택해야 되는 부담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뭐를 넣고 싶죠? 네, 바로 에이전트를 하나 더 넣는 겁니다. 이 에이전트는 기존의 에이전트를 적재적소하게 활용하는 그러한 에이전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자는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자연어로 얘기를 하면 이 에이전트가 사용자 요청 사항에 맞게끔 적절한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그 응답을 주도록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파일을 관리하거나 인터넷 검색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에이전트를 활용하고 메일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앞에 있는 이 에이전트가 메일 보내는 에이전트를 활용하면 될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까요?
자, 호스트 에이전트가 적절하게 에이전트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에이전트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네. 무슨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떤 스킬을 가질 수 있고 뭐 이러한 정보가 담긴 이 에이전트에 대한 설명서고요. 밑에 있는 이 에이전트도 뭐 이메일을 보낼 수 있고 뭐 이런 설명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사용자 요청 사항이 오면 적절한 에이전트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이 호스트 에이전트랑 이 서브 에이전트 간에 어떤 주고받는 이 통신 규격이 별도로 코딩을 했다 그러면 이 시스템 내에서만 활용이 가능할 겁니다. 만약에 A사에서 만들었다 라고 하면 A사만의 규격으로 서로 통신할 수 있겠죠. 만약에 B사에서 만든 에이전트를 여기에 연결한다? 네, 연결이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B사가 가지고 있는 프로토콜과 또 A사의 프로토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바로 연결을 하지 못합니다. 이거를 해결하고자 만든 게 바로 A2A입니다. 이 호스트 에이전트는 A2A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있고요. 또 각 에이전트마다 A2A 서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A2A는 프로토콜입니다. 에이전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고 또 이 에이전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공통 규격을 만든 것이 바로 A2A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만약에 위에 있는 이 에이전트가 A사에서 만들었고 밑에 있는 에이전트가 B사에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이 호스트 에이전트는 A2A를 통해서 A사의 에이전트, B사의 에이전트를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어디서 많이 봤죠? 네, MCP도 비슷한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MCP랑 A2A가 비슷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차이는 있죠. MCP는 에이전트와 도구 간의 의존성을 낮춘다라고 보면 되고요. A2A는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간의 의존성을 낮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A2A와 MCP가 왜 탄생했는지 또 이걸 활용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처음에는 사람이 대규모 언어 모델만 프롬프트 넣어서 응답을 얻는 식으로 활용하다가 내가 사용하는 도구를 나 대신 에이전트가 사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요구사항 때문에 에이전트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두 개가 잘 되다 보니 이제 여러 개를 장착하게 됐겠죠. 도구가 늘어나면서 도구 관리가 쉽지 않게 되는 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MCP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와 도구 간의 공통된 프로토콜을 만듦으로 인해서 이 수요와 공급에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리함으로 인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도구 리스트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도구가 갱신된다 하더라도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수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특수한 에이전트를 하나둘씩 생겨나게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또 에이전트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귀찮음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또 별도의 에이전트를 하나 더 둬서 에이전트가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을 뭐 에이전트가 뭐 한두 개, 세 개, 뭐 이 정도는 괜찮을 텐데 여러 에이전트,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 만든 에이전트랑 지금 나의 에이전트랑 연결하고 싶다. 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A2A입니다. A2A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또 수요와 공급을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 생태계가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A2A와 MCP가 탄생함으로 인해서 에이전트 간의 어떤 생태계, 에이전트와 도구 간의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에이전트가 탄생될지 또 어떠한 도구와 연결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배운 A2A와 MCP를 어시웍스를 통해서 노코드로 쉽고 빠르게 한번 연동해보고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노코드를 위한 어시웍스로 둘 다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CP를 보기 위해서는 어시웍스 전에 클로드를 먼저 살펴볼 예정인데요. MCP가 이제 클로드에서 나왔고 이 클로드에서 손쉽게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툴은 클로드랑 커서 AI 이렇게 두 개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클로드를 보실 텐데 클로드에 있는 웹 서비스는 안 되고 이 여러분 PC에 설치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면 이 클로드에서 MCP를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윈도우나 맥이나 여러분 OS 버전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를 MCP 호스트라고 합니다. 이 MCP 호스트는 여러 MCP 서버를 연결하기 위해서 MCP 클라이언트를 이용하는데요. 그래서 MCP 서버 하나당 클라이언트 하나가 1대1로 통신을 하고 이 호스트는 여러 MCP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클로드에서 가지고 있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 있는데요. 소넷이라든지 이런 모델들이 클로드에서는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MCP 서버는 가장 간단한 예제는 파일 시스템입니다. 어떤 파일을 읽고 검색하고 쓰고 디렉토리를 이동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파일을 다루는 함수들이 있는데 이 함수들이 하나의 그 API로 만들기에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오퍼레이션들이 선후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션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실제적으로 클로드를 이용해서 MCP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클로드인데요. 이 클로드에 설정 누릅니다. 그러면 일반이랑 개발자가 있는데요. 개발자에 보면 설정 편집을 눌러서 여기 MCP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파일 시스템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설정 편집을 해볼까요? 해보면 별도의 UI가 뜨는 것이 아니라 이런 JSON 포맷의 파일이 이렇게 선택이 되고 우린 이를 가지고 텍스트 편집기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SON 형식이란 키 밸류 형태로 구성된 그런 구조인데요. 그 값이 뒤편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MCP 서버스가 있고 파일 시스템이 등록돼 있죠. 그리고 커맨드는 npx, 아규먼트, y, 그리고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서버 파일 시스템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커맨드의 npx는 보통 파이썬 또는 npx로 구동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 서버 파일 시스템은 npx로 구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시스템을 구동을 할 때 어떤 폴더를 접근 가능한지 그것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지정했기 때문에 이 MCP 파일 서버는 이 디렉토리 안에서만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LLM이 또는 여러분이 쓰고 있는 호스트가 여러분 전체의 파일을 자유롭게 이렇게 파일을 읽고 쓰고 지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영역만 AI한테 맡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옵시디언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그 폴더랑 이렇게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하면 이제 클로드는 파일 시스템을 활용 가능하고 어떤 경로? 옵시디언이라는 그 애플리케이션이 접근하는 그 경로랑 같이 활용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파일 시스템 러닝 명령어 인수 아까 봤던 그 텍스트 파일과
동일하게 되어 있죠. 제가 왜 옵시디언 폴더랑 이렇게 매칭됐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CP 파일 서버에서 설정된 그 경로가 바로 이 경로인데요. 여기서 옵시디언 앱도 같이 띄워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파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 파일이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파일을 써서 네, 해야 할 일 이렇게 넣어두고 운동 30분 책 읽기 1시간 그리고 논문 읽기 1시간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동일하게 옵시디언 이 폴더에 해야 할 일 하고 마크다운 형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MD 파일은 서식을 간단하게 넣을 수 있는 그러한 형식의 파일인데요. 그에 대한 설명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옵시디언 이용해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폴더가 현재 MCP 서버가 보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클로드랑 MCP 서버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AI도 이 폴더를 같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창을 한번 정렬해 봤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MCP 툴스 11개 사용 가능이라고 돼 있죠. 이 11개가 우리가 설정한 MCP 파일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함수가 바로 11개이기 때문입니다. 자, 클릭을 해보시면 디렉토리를 생성할 수 있고 디렉토리 내용도 볼 수 있고 파일도 수정 가능하고 파일 정보도 얻어낼 수 있네요. 그리고 접근 가능한 디렉토리의 리스트도 얻어낼 수 있고 파일 무브, 리드, 서치, 라이트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총 11개의 도구들이 호출이 가능하고 각각의 도구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또 이 도구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세한 설명이 클로드에서 작성한 게 아니라 바로 MCP 파일 서버에서 작성이 돼서 클로드한테 알려줬고요. 클로드는 사용자 요청 사항에 맞게끔 여기에 나와 있는 도구 설명서를 읽어보고 적절하게 호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폴더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파일에서 읽어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록을 파일에서 읽어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도구를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알람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 대화에는 제가 허용을 하겠죠. 네, 허용을 하고 그러면 MCP에 해당하는 도구가 수행이 됐고 이제 서치 파일을 합니다. 서치 파일을 하고 그 다음에 목록을 읽어봅니다. 읽어봤더니 네, 해야 할 일이라는 MD 파일을 찾았다고 하네요. 찾았으니까 그 읽어가지고 네, 운동 30분, 책 읽기 1시간, 논문 읽기 1시간 네,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다가 오늘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생겼어요. 예를 들자면 오늘의 어시 채널 구독하기를 해야 할 일에 추가해 주세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야 할 일을 읽고 네, 오른쪽에 보시면 오늘의 어시 채널 구독하기 네, 이렇게 추가가 됐죠. 물론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예시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게 내 파일 시스템을 AI에 의해서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 에이전트에 관련된 블로그, 기술 블로그를 작성해서 MD 파일로 만들어. 네, 이런 것도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AI 에이전트 발전과 미래 해서 서론, 뭐 본론. 네. 그래서 글은 클로드가 다 쓰고 이 다 쓴 글을 MCP 파일 시스템이랑 연동을 해서 파일로 만들고 이렇게 되겠죠. 자, LLM이라든지 멀티모달 인식과 통합, 네. 현재 AI 에이전트 응용 사례, 자동화, 생성성 도구, 뭐 이렇게 되네요. 많은 분들이 채팅에서 주고받았던 이 내용들을 뭐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들이 뭐 많이 있는데 거기서 검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클로드랑 MCP 파일 시스템이랑 연동해서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일 마크다운, 네, 파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네요. 자, 보시면 이렇게 마크다운 서식에 맞게끔. 자, 그러면 이 글을 일본어와 영어로 번역해서 저장해줘. 네, 이런 것들도 손쉽게 가능하겠죠. 먼저 영어 버전부터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영어로 쭉 현재 쓰고 있고, 클라우드에서 다 쓰면 MCP 파일 시스템에 넘겨서 여기서 영어 버전이 또 나오고, 영어 버전이 다 나오면 또 일본어 버전도 금방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이에 자, 버전이 와우 이렇게 나왔네요. 네, 여러분들이 옵시디언 이용해서 또 문서 정리나 또 여러분 이걸 잘 활용해서 또 여러 가지 생산성을 높이는 데 많이 사용하는 툴이고요. 이러한 툴과 또 파일 시스템과 연동돼서 AI까지 이렇게 손쉽게 MCP를 활용해서 연결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본어도 현재 나오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네, 일본어 버전도 잘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클로드에서는 MCP 파일 서버 연동이 손쉽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 편집. 네, 여기서 여러 MCP 서버를 여기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하고 저장하고 난 다음에 클로드를 종료했다가 재시작해야만 MCP가 로딩이 되면서 툴이 그때 이렇게 몇 개가 아니라 여러분이 설정한 수만큼 될 겁니다. MCP 파일 시스템에는 이제 11개가 있고 또 여러분이 또 다른 MCP 서버를 연동하면 뭐 3개나 뭐 10개나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총 합산된 그 개수가 표시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클로드랑 MCP 서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시웍스로 연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클로드는 클로드 가입도 해야 되고 또 웹에서 바로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시웍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MCP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를 위해서 어시웍스에 대한 간단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구, 플로우, 에이전트, 팀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 가장 기초적인 개념인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NS 글 작성기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SNS 글 작성기를 미리 만들어 뒀는데요. 자, 인스트럭션에 너는 마케터 전문가이다. 주제에 대해서 SNS에 올릴 포스트를 작성한다. 올릴 게시물을 작성한다. 이렇게 두고요.
스타일에 따라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해서 스타일 이모지 추가 한 문단으로 작성 이 정도로 해보도록 할게요. 주제는 2025년 여름 축제 이렇게 주제를 하고 제너레이트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2025년 여름이 기다려진다 라고 하고 될 거랍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해요 라고 해서 굉장히 우리가 그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봤던 그런 투로 이렇게 나오네요. 네, 좋습니다. 2025년 가을 독서 모임 이렇게 하면요. 독서 계절에 맞춰서 어떻게 한다 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스타일을 원하는 스타일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에 사용할 때는 이렇게 바뀌는 부분만 별도로 빼고 잘 바뀌지 않는 부분들은 이렇게 두고 재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옵션 중에 LLM, API, MCP 중에 우리는 LLM을 선택을 했고 그 중에 GPT-4o 미니 AOAI에서 제공해주는 거 사용했고요. 내가 온프레미스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캔 모델, 라마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겠죠. 젠마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까지 한번 봤습니다. 저장을 해보고요. 네, 그러면 SNS 글 작성기 한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API 도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API는 어시웍스에서 다른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API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시웍스로 돌아가서 보시면 구글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URL이 있고 API 키, 서치 엔진 아이디, 쿼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검색기를 열어보시면 API 돼 있고 get, post, put, delete 중에 get 방식으로 우리는 서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get으로 설정했고요. 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구글 검색 API라고 검색해 보시면 설정하는 법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보고 따라 해봤고 이렇게 손쉽게 세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쿼리 보도록 할게요. 2025년 여름 휴양지 추천 이렇게 하면 실제 여러분이 구글에서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이렇게 쫙 나오죠. 그래서 제목 나오고 그 안에 있는 일부 내용 나오고 이미지도 나오고 이게 전체 페이지가 나오진 않지만 일부 해당하는 내용과 이미지랑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된 결과가 이렇게 구글 검색과 동일하게 이런 API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구글 검색기 해당하는 API 도구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까 봤던 클로드의 파일 시스템에 해당하는 파일 관리 MCP 도구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도구는 도구가 하나예요. 근데 MCP는 사실 도구 하나라기보다는 도구 여러 개가 합쳐진 도구 셋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어시웍스는 하나의 도구로 가정을 하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파일 관리 MCP를 보시면요. 여기에 첫 번째 옵션에 MCP라고 뒀고 두 번째 옵션은 없습니다. 그리고 MCP에서는 config라고
라는 키워드를 놓고 우리가 각 MCP 서버에서 제공해주는 제이슨 형태의 컴피그 파일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클로드에서 봤던 그 컴피그 제이슨 파일로 된 거 동일한 내용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옵시디언으로 연동을 해뒀고 이 커넥트 MCP 서버라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리드 파일은 뭐 어떨 때 사용하고 네, 리드 멀티플 파일스는 또 어떨 때 사용하고 이렇게 각 도구에 대한 설명서를 이렇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MCP 서버랑 연동을 해서 도구 목록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 보시는 거는 MCP 도구를 사용한다 라기보다는 나중에 에이전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미리 한번 연결 테스트를 해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뒤에서 에이전트를 실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MCP 서버를 컴피그에 넣고 실행을 시키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플로우로 한번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는 정형화된 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색 SNS 작성 플로우라고 했을 때 먼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검색된 결과를 바탕으로 SNS 글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플로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먼저 주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AI 에이전트 전망 이렇게 한번 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글 검색기를 실행을 하면요. 이게 구글 검색기의 쿼리에 이 내용이 들어가면서 검색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했을 경우 네, AI 에이전트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고 여기 아이템에 나오는 이유가 구글 검색기에 리스판스를 여기에 설정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나온 결과를 SNS의 주제로 바로 놓고 SNS 글 작성기 기억나시나요? 그 주제 내용만 기존에는 2025년 여름 휴양지 이런 걸 넣었었는데 그게 구글 검색 결과랑 바꿔치기 하면서 실행을 하면 SNS 글 초안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2025년 AI 에이전트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SNS 글을 쓸 때 인터넷 검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SNS를 쓰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 플로우가 유용하겠죠. 2025년 여름 패션 트렌드 그러면 검색을 하면요. 검색 결과가 나오고 SNS 글 작성을 하면 2025년 여름 패션 트렌드가 궁금하시나요? 라고 네오, 시스루 여러 스타일이 나오고 있다 라고 링크까지 이렇게 주네요. 자, 이런 식으로 플로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플로우를 설명한 이유는 사실 에이전트하고는 살짝 다른 개념입니다. 약간 정형화된 업무 흐름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플로우를 활용하고 그때그때 사용자가 요청해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는 에이전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에이전트 시대라고 해서 무조건 에이전트로 이렇게 해결한다 라고 했을 때는 에이전트는 성능이 좋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실행할 때마다 나오는 변수가 또 나오는 응답이 다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형화된 어떤 업무 플로우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플로우를 따로 설명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에이전트입니다. 이 에이전트는 똑같은 도구를 사용할 거예요.
하지만 이 에이전트는 사용자 요청 사항에 맞게끔 적절하게 호출할 겁니다. 뭐 구글 검색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바로 SNS 글을 작성할 거고, 어떤 요청 사항이 왔는데 이거는 검색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구글 검색을 하고 SNS 글을 작성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시웍스에 세팅된 에이전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면 이렇게 툴이 두 개가 있는데 SNS 글 작성기랑 구글 검색기가 로딩됐다 나오죠. 네, 클릭을 해보면 SNS 글 작성기는 어떨 때 사용한다, 구글 검색기는 어떨 때 사용한다, 그리고 여기 들어간 인자가 여러 인자가 있는데 인자를 볼까요? 인스트럭션, 스타일, 주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제만 바꿀 거기 때문에 주제만 등록을 해뒀습니다. 구글 검색기도 보시면 여러 인자들이 있는데 사실 다른 거를 건들면 안 돌아가겠죠. 그래서 쿼리만 넣고 바꾸도록 하고요. 툴을 더 추가하려면 여기 플러스 툴 눌러서 툴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SNS 마케팅 에이전트의 툴 두 개만 설정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금융 시장에 대해서 SNS 글을 작성해줘. 이렇게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했더니 자, 2025년 금융시장 전망은 밝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쭉 썼네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LLM이 보기에는 인터넷 검색이 필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자기가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2025년 여름 패션 트렌드를 조사해서 SNS 글을 작성해줘.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해서 글을 작성해줘.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구글 검색기에 쿼리에 2025년 여름 패션 트렌드 이렇게 검색 키워드를 LLM이 만들어서 구글 검색기에 넣었고요. 그러면 검색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죠. 검색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검색 결과를 SNS 글 작성기의 주제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SNS 글에 해당하는 그 결과가 받아서 작성이 됐네요. 아까 그 검색했던 거랑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뭐 리넨 셔츠가 있다. 그리고 아트 프린트랑 뭐 대담한 패턴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그 에이전트가 판단에 의해서 도구를 호출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SNS 글 작성기랑 구글 검색기를 활용한 SNS 마케팅 에이전트를 만들어 봤고요. 이제 오늘의 주제인 MCP와 연동된 에이전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 마케팅 에이전트. 이 에이전트는 블로그를 작성을 많이 해야겠죠? 할 때 인터넷 검색을 해서 검색된 결과를 바탕으로 파일에다가 기술 블로그를 써야 되니까 마크다운 형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 도구를 연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마케팅 에이전트는 파일 관리 MCP라고 아까 제가 그 커넥트 MCP 서버 연동했던 그 도구가 기억나시죠? 그걸 선택해서 파일을 관리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두고요. 사실 이거는 뭐 안 넣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MCP가 처음에 초기화하면서 로딩할 때 MCP에 가지고 있는 툴의 디스크리션을 다시 다 동적으로 로딩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사람을 위해서 디스크리션을 넣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글 검색기는 인터넷 검색할 때 사용한다. 뭐 키워드 여기 넣는다. 뭐 동일하게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 블로그 마케팅 에이전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클릭을 하면 자, 에이전트가 처음에 초기화를 하는데 툴을 두 개 로딩한다. 근데 첫 번째 툴이 MCP네? 라고 하면
MCP 컨피그를 읽고 체크를 하고 11개의 툴을 받은 거예요. 툴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툴에 해당하는 네임과 툴 디스크리션, 어떤 파라메타를 넣어야 될지 그런 정보를 다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툴은 구글 검색기죠. 구글 검색기를 가 로딩이 돼서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블로그 마케팅 에이전트는 지금 MCP 파일 시스템이랑 연동이 됐기 때문에 이 옵시디언이랑 같이 그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전 시간에 이렇게 클로드를 활용해서 MCP 서버 하는 거 함께 보셨죠? 그러면 이번에는 구글 검색을 해서 나온 결과를 이렇게 블로그에 그대로 작성이 가능할 겁니다. 자, 2025년 양자 AI에 관련된 뉴스를 블로그 파일로 작성해. 이렇게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뉴스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2025년 양자 AI라는 키워드를 두고 검색 결과를 다 얻었네요. 자, 검색 결과를 얻은 다음에 MCP를 이용해서 write 파일을 쓰고 디렉토리를 만들었습니다. 퀀텀 AI 2025 만들어졌네요. 점 텍스트로 만들었네요. 점 텍스트는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md 파일로 만들어. 텍스트 말고 md 파일로 만들어 라고 했더니 파일을 다시 쓴 게 아니라 move 파일, 파일 이름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네요. 자, 지금 인터넷 검색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썼기 때문에 최신 동향, 양자 컴퓨터의 부상, 통합 해가지고 각각의 기사랑 연동돼서 클릭하면 해당하는 사이트로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이렇게 뉴스 블로그가 또 바로 생겼네요. 자, 좋아. 영어로 번역해서 작성해. 이렇게 하면 영문 블로그도 이렇게 손쉽게 작성이 되겠죠. 영문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구글 검색이랑 어시옥스랑 또 이렇게 옵시디언 이렇게 쓰면 또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이 MCP 서버는 옵시디언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MCP 서버가 많이 있습니다. 손쉽게 연동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글 검색기와 파일 관리 MCP를 연동해서 블로그 마케팅 에이전트까지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은 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팀은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입니다. 사용자가 어떤 특정 에이전트를 선택해서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팀에게 요청을 하면 그 팀장이 적절하게 에이전트를 선택해서 호출하고 에이전트 간에 협력이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팀입니다. 그러면 팀을 한번 어시옥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 빌딩을 위해서 좀 더 에이전트를 간단한 것으로 준비를 해뒀는데요. 검색 에이전트는 구글 검색기만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입니다. 이렇게 검색 에이전트를 만들었고, 자, SNS 작성 에이전트는 SNS 글 작성기를 사용하는 그러한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 하나당 도구 하나를 연결한 케이스다 보시면 됩니다. 자, 팀 빌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케팅 팀 이렇게 하고, 에이전트가 검색 에이전트, 뉴스나 최신 정보 등의 조사가 필요할 때
인터넷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에이전트이다. 이 정도 두고요. 또 SNS 작성 에이전트가 있죠. SNS 글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전문 에이전트이다.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마케팅 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2025년 여름 패션 트렌드를 조사한 후 SNS 글을 작성해. 이렇게 팀에다가 미션을 주면 팀장이 트렌드 조사하려면 검색 에이전트를 써야 된다. 그리고 관련 SNS 작성하려면 SNS 작성 에이전트를 써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검색한 결과가 여기 쭉 나왔고요. 트렌드가 많이 있네요. 그래서 SNS 글 작성기는 위 내용을 보고 작성을 했겠죠. 자, 어떻게 썼는지 볼까요? 자, 여름이 오면 우리 패션도 새롭게 변화하죠. 자유로운 보헤미안 스타일, 그리고 예슬레저,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있고, 트렌드는 어디와 어디를 확인해 본다.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이 되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에이전트 간의 협력을 통해서 어떤 팀으로 수행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팀장의 역할은 이렇게 플랜을 잡아주고, 또한 각각 에이전트가 수행을 할 때 이게 제대로 수행했는지, 평가 결과가 패스가 아니면 리트라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 어시웍스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건 A2A죠. 그래서 이 A2A는 어느 단계냐 하면 바로 팀이랑 같은 레벨에 있는 프로토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에이전트들이 어시웍스 내부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호스트에 의해서도 어시웍스 내에 있는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2A를 한번 테스트 해볼 건데요. 지금 보신 이 화면은 구글 A2A 깃허브에 가보시면 그 데모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실행시키면 이와 같은 화면이 보여집니다. 뒤에 3부에서 각각의 실행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실행했다 치고 한번 어시웍스에서 만든 에이전트를 이 A2A 데모에서 불려들어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이전트를 등록을 해야겠죠. 그래서 리모트 에이전트라고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눌러서 에이전트 어드레스를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에이전트는 지금 등록하려고 하는 에이전트가 검색 에이전트랑 SNS 작성 에이전트인데요. 먼저 검색 에이전트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시웍스의 에이전트는 다 키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어시 태스크 키가 이 에이전트의 키입니다. 이 키를 이용해서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호스트 8992 A2A 키 이렇게 리드를 하면 에이전트 네임이 검색 에이전트, 그리고 에이전트의 디스크리션이 뉴스나 최신 정보의 조사가 필요할 때 인터넷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에이전트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이 어시웍스에서 지정한 이 에이전트가 이렇게 등록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SNS 작성 에이전트도 있죠. 그래서 작성 에이전트를 로딩을 해서
똑같이 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시 태스크 키 이렇게 치면 이런 키가 나오는데요. 똑같이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 하면 SNS 작성 에이전트다. 작성할 때 사용하는 전문 에이전트다. 이렇게 나오고 저장 누르면 이와 같이 에이전트가 2개가 등록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시웍스뿐만 아니라 다른 벤더에서 만들어진 에이전트도 리모트 주소만 이용해서 이렇게 손쉽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홈에서 이 대화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 대화는 호스트 에이전트입니다. 이 호스트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AI가 탑재된 에이전트인데요. 이 에이전트가 사용자 요청 사항을 받으면 적절하게 나에게 세팅된 제가 좀 전에 등록한 이 에이전트들 중에 어떠한 에이전트를 선택해서 활용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여름 패션 트렌드를 조사해줘. 그러면 이 호스트 에이전트가 사용자 요청 사항에 맞는 적절한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그 응답을 처리하겠죠. 현재 이렇게 워킹이 되고 있습니다. 검색 에이전트의 답변 실제 검색을 했네요. 그래서 이런 우리 아까 봤던 그런 스타일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링크도 제공해 주고요. 그럼 이것을 SNS로 작성해줘. 그러면 이 SNS 작성 에이전트가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호출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자체가 뭐 호스트 에이전트가 뭐 똑똑하다, 이게 얼마나 뭐 잘 처리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신다기보다는 이렇게 외부에서 만들어진 에이전트가 서로 다른 밴드에서 만든 에이전트가 한 곳에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의가 있고, 그거를 A2A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SNS 작성 에이전트가 작성한 게시물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우리가 어시웍스의 팀을 통해서 만든 거랑 비슷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시웍스 개념에서는 이 LLM 도구, API 도구, MCP 도구를 만들 수 있고, 이러한 도구들을 모아서 하나의 플로우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플로우가 에이전트 또는 각각의 도구가 연결이 돼서 하나의 에이전트가 호출할 수 있게끔 될 수 있고, 또 이 여러 에이전트를 묶어서 팀으로 만들 수 있고, 또 A2A 인터페이스를 가지면서 외부의 다른 호스트와 연동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MCP는 도구와 에이전트를 연동할 때 필요한 것, A2A는 에이전트가 외부에 있는 호스트 에이전트랑 연동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어시웍스로 한번 연결한 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요, 사용자가 외부에 있는 이 호스트 에이전트가 A2A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A2A 서버, 즉 어시웍스 내에서도 A2A 서버를 구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2A 프로토콜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어시웍스가 툴로서 MCP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MCP 클라이언트가 MCP 서버랑 통신을 해서 관련된 도구가 호출이 되고, 뭐 MCP뿐만 아니라 다른 API, LLM 도구도 사용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어시웍스에는 구현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어시웍스가 아니라 다른 프레임워크, 랭그래프라든지 크루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든 것들도 A2A 인터페이스만 가진다면 충분히 호스트 에이전트랑 연동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2A와 MCP 이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개발자를 위한 샘플 코드로 직접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세션에서는 로코더를 위해서 코딩 없이 어시웍스로 다 연동을 해봤는데요. 실제 개발자분들에게는 또 코드로 일일이 실행을 했을 때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구글 A2A GitHub인데요. 여기 A2A 프로토콜이 있고 그림을 보시면 에이전트들끼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샘플스라고 있는 거 있죠. 네, 여기에 들어가시면요. 자, 여기에 있는 소스 코드를 실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샘플에 가보시면 파이썬이 있고 파이썬에 보면 에이전트가 있는데 이 에이전트가 총 3개입니다. 크루AI, 구글 ADK, 랭그래프. 그래서 이렇게 각각으로 실행을 시켜 볼 거고요. 실행을 해보고 네, 그러면 A2A 서버가 3개가 구동이 되겠죠. 그리고 어시웍스도 뭐 하나 구동을 해서 총 4개의 에이전트를 활용을 해볼 거고요. 그러면 이 에이전트, 호스트 에이전트는 뭘 쓸 거냐? 이 데모에 가시면 UI가 있는데 이 UI를 가지고 구동을 시킬 겁니다. 이 UI가 아까 봤던 이 U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UI에서 사용하는 호스트 에이전트는 여기에 호스트 에이전트라고 있습니다. 이 호스트 에이전트가 실제적으로 에이전트의 목록에서 적절하게 사용자 요청 사양에 맞게끔 에이전트를 호출하는 그러한 소스 코드가 이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최종적으로 제가 띄워야 할 것이 이제 에이전트 3개, 어시웍스 에이전트 하나, 총 4개 에이전트를 띄우고 또 호스트용 에이전트도 하나 띄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크루AI를 띄워보도록 할게요. 크루AI는 여기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제너레이션 툴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자, 소스 코드는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제너레이션 에이전트다 라고 하고 관련된 골이라든지 크루 AI 양식에 맞는 그러한 템플릿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현을 해뒀고요. 실행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위해서는 리드미를 읽어보셔서 여기에 어떤 식으로 환경 설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리 필요한 패키지나 또 셋업할 때 이렇게 CD로 들어가서 여러분 구글 API 키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구글 제미나이 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API 키를 할당 받으셔서 세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UV를 활용해서 가상환경을 만들고 가상환경에 들어가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이 과정이 들어가 있고요. 테스트할 수 있는 방식은 데모 UI 이전에 이 CLI를 이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거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크루AI 보도록 하겠습니다. cd 크루AI 들어가고요. 가상환경 만든 거 액티베이트 하고요. 그 다음에 UV run 이렇게 하면 여기에 지금 NCP 서버가 구동이 되죠. 자, 이 주소가 떴는데 이 주소는 바로 들어가면 접근할 수 없다 라고 뜨고요. 하지만 이 A2A에서 미리 약속된 제이슨을 가져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보시면 well-known
네, agent.json인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 제이슨에 해당하는 이름과 디스크리션 이렇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호스트 에이전트는 이 제이슨 파일을 보고 네, 이름이 무엇인지, 디스크리션이 뭔지, 어떨 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구글 ADK agent.py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글 ADK는 해당하는 시스템 프롬프트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구글 제미나이 2.0 플래시 001 지금 보여드리는 예제들은 모두 제미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글 API 키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관련된 시스템 프롬프트 그리고 펑션 콜링을 위한 툴 세팅 하나 둘 세 개가 설정되어 있고, 그러면 이 에이전트는 어떤 요청이 오면 적절한 툴 콜링이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같이 실행을 해볼까요? 자, 구글 ADK입니다. uv run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요. 네, 로컬호스트 12번에 현재 띄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고, 12번에 들어가서 네, well-known agent.json 들어가시면 이렇게 에이전트의 카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전트가 하나 더 있었죠. 바로 랭그래프입니다. 랭그래프의 에이전트 파일 열어보시면 여기에도 해당하는 시스템 인스트럭션, 시스템 프롬프트죠. 그리고 이거에 따라 동작하는 랭그래프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예제는 크루.ai, 구글 ADK, 랭그래프 등 다양한 프레임워크 위에서 만들어진 에이전트끼리 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A2A의 확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랭그래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그래프 폴더로 들어가고요. 가상 환경으로 실행을 하고 이렇게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은 리드미를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실행만 해봤습니다. 자, 10,000번대로 수행을 했네요. 자, 10,000번대 들어가서 well-known agent.json 들어가면 이렇게 환유 에이전트에 대한 에이전트 카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어시웍스에서도 에이전트를 2개 정도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시웍스에서는 에이전트 키가 필요합니다. 에이전트 키를 이렇게 복사를 하고 그리고 엔드포인트가 A2A 그리고 이렇게 에이전트 키가 들어간 다음에 well-known agent.json 이렇게 하면 검색 에이전트에 해당하는 내용이 확인이 되죠. 이런 식으로 어시웍스에서도 여러분이 노코드로 만든 에이전트가 A2A 스펙에 맞게끔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이전트를 다 띄웠으면 이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시려면 샘플스로 파이썬 그리고 호스트 그리고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자,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uv run 하고 에이전트 옵션 넣은 다음에
주소를 넣으면 됩니다. 로컬 호스트 10,000번. 그러면 이 10,000번이 랭그래프 에이전트랑 이렇게 연결이 됐죠. 그래서 example 이렇게 요청을 하면 왼쪽에서는 그 요청을 받고 처리를 하고요. 그 처리된 결과를 오른쪽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 1번에 연결해 볼까요? 네, 만 1번에서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서 이런 문자열로 이미지를 받았네요. 자, 다른 것들도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uvlearn agent 이렇게 실행하면 이제 검색 에이전트가 에이전트 카드를 얻어낼 수 있고 2025년 에이전트 시장 조사 이렇게 하면 에이전트의 요청이 가고 어시웍스에서 실행이 된 다음에 그 결과를 확인을 받을 수 있겠죠. 지금 검색 에이전트는 구글 검색 API랑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글 검색한 결과를 기반으로 답변이 이렇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커맨드 라인에서 했으면 이제 GUI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UI에서는 프로젝트에 A2A 데모 UI까지 들어간 다음에 uvlearn main.py 이렇게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행하시면 호스트에 해당하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모두 실행이 되고요. 이 주소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런 스튜디오 같은 이런 창이 뜨고 에이전트를 등록하는 화면 그리고 채팅할 수 있는 화면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자, 우리는 에이전트를 기본적으로 3개를 띄웠고 그리고 어시웍스에서는 무수히 많은 에이전트를 키를 가지고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로컬호스트 10,000번 하면 이렇게 통화 에이전트를 확인할 수가 있죠. 또 10,001번 이미지 제너레이터 에이전트도 얻었네요. 자, 10,002번 그래서 크루 AI, 랭그래프, 구글 ADK까지 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색 에이전트, 어시웍스에 있는 에이전트도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개의 에이전트가 등록이 됐네요. 그리고 각 에이전트에서 제공하는 이런 에이전트 카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네임과 디스크리션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채팅을 해볼까요? 빨간 바나나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한번 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워킹이 되는데 이 워킹 할 때 이 호스트 에이전트도 LLM이 있기 때문에 판단합니다. 어느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기 힘들면 사용자한테 물어보고요. 그렇지 않다면 바로 실행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빨간 바나나도 상당히 먹음직스럽네요. 좋습니다.
2025년 여름 패션 트렌드를 검색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그 검색 에이전트가 동작이 되면서 그 어시웍스에 연결된 구글 검색 API 호출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죠. 네. 자, 이렇게 개발자분들을 위해서 샘플 코드를 다 띄워봤고, 그리고 간단하게 커맨드 라인으로 테스트도 해봤고, GUI로 한번 실제 대화까지 해봤습니다. 정리를 하면 호스트 에이전트가 A2A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있고요. 각각의 A2A 서버를 띄워둔 이 서버와 통신을 하면서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CrewAI, 구글 ADK, 랭그래프, 그리고 어시웍스까지 연결을 했고요. 각각마다 이제 LLM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시웍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MCP 클라이언트도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이 에이전트가 MCP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 MCP 도구를 호출해서 그 결과가 반환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에이전트 그리고 다양한 프레임워크에서 개발된 에이전트를 다 통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이 A2A의 확장성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자, 이 A2A를 조금 더 깊게 보시면요. 에이전트 A와 에이전트 B, 에이전트 C가 있다라고 하면 에이전트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A2A 서버만 이렇게 구축하면 됩니다. 그러면 A2A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통신을 하고요. 그리고 이 통신은 JSON RPC 2.0 형태로 요청하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에이전트 카드를 확인하시려면 웰론 agent.json 파일을 통해서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A2A 클라이언트와 A2A 서버 간의 통신을 보시면 agent.json 에이전트 카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정한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웰론 그리고 agent.json 이렇게 얻고 그러면 에이전트의 카드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사용자 요청이 오면 적절하게 그 에이전트를 사용해야겠는데 라고 했을 때 그 에이전트한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처리 상태라든지 스트림으로 그 중간중간 결과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종료되면 성공했다 또는 실패했다 이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A2A와 MCP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먼저 일반인들을 위해서 개념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잡아봤고요. 노코더 분들을 위해서 클로드의 기능을 활용한 MCP 연동 해봤고, 그리고 어시웍스로 MCP랑 A2A까지 연동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발자분들을 위해서 실제 GitHub에 있는 소스 코드를 실행을 시키고, 그래서 랭그래프, CrewAI, 구글 ADK 서버 3개의 서버를 띄우고 또 어시웍스에 내가 만든 에이전트의 엔드포인트를 얻어서 데모에 등록을 하고 사용자 요청에 따라서 어떠한 에이전트를 호출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A2A랑 MCP 이러한 것들은 오픈된 공통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을 중심적으로 한 생태계가 구성이 되고 많이 확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프로토콜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저희 오늘의 어시와 함께 공부하고 나누시길 바랍니다.